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리즈입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 시리즈로 다달이 만나는 중이죠. 미추홀구 문학산, 중구 개항장, 서구의 굴뚝, 부평공원까지 다녔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큰 축제를 소개하고 지역 축제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리즈와 만나요. 네, 오늘은 사단법인 서해문화 김종아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0년에 인천시로부터 문화단체 서해문화라는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맡고 현재까지 14년째 인천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서해문화 대표 김종아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축제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네, 기존에도 계속 그랬지만은 인천에서 인천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영상물 제작,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도 저희가 이제 외주 제작을 하고 있고, 다음에 다양한 사진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재미있는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검여 유희강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로 분들이 아니면 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인천 서구에 아라뱃길 쪽에 있는 유희강 선생님 생가터가 있었는데 이제 수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발자취들을 좀 찾아가 보고 그분의 작품들을 갖다 다시 재조명해서 전시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 영상물을 만드는 걸 오늘 바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아,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검여 유희강 선생님은 저도 서구에 살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이 인천의 축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인천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을까? 또 그 축제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축제 개념을 좀 먼저 떠올려 보면요. 축제라고 하면 특히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 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문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스티벌도 우리가 축제라고 많이 같이 생각하는데, 페스티벌은 음악적 퍼포먼스나 상연 등의 조직화된 일련의 이벤트, 한 장소나 날짜 기간에 일어나며 보통 종교적 사건을 기억한다. 사회적 활동, 음식, 의식들과 결부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생각하는 축제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라고 하면 이제 축하해서 벌리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영어에서 나온 이거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축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개념이 축제라고 하는 거는 대략 이제 조금 그 말보다는 잔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잔치. 예, 축제라는 개념이 이제 그냥 페스티벌 그러면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공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는 프로바이딩하는 입장이지만은 잔치라고 하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조금 더 규모가 큰 규모, 이걸 갖다 축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축자를 보면은 이제 축 그러면 이제 경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원한다라는 의미. 기원한다. 예, 기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치라고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는 잔치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제 마을에 이제 그 소떼라든지 아니면
대장군, 뭐 천하 대장군, 지하 네, 여장군 입구에 이렇게 딱 있는 있는 거. 예. 예. 그걸 가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이러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도 또 잘 되고. 예.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평의 이제 풍물 축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 그 이전서부터 있었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제 풍년이 들게끔 하는 그것을 기원하면서 풍물놀이도 하게 됐고 농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잔치라는 거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축제 이런 그 페스티벌이라는 그 개념보다는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소하게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흥겨운 어떤 그런 것들을 축제보다는 좀 잔치의 의미를 두고 생각하자는 의미신 거죠? 예. 네. 우리나라는 또 특히 지역마다 잔치,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가을에 좀 봄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10월, 11월 달 요때에 많이 또 시즌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또 뭐 과일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좀 풍성해지는 계절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미 외에 또 말씀하신 잔치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게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같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경 사회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봄이면은 당연히 언 땅이 풀리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종이라고 이제 뭐 무언가를 갖다가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 그게 이제 날이 풀리면서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고 가을에는 그것을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그런 축제들이 많이 몰려 있고 가을에 몰려 있고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축제들을 보면은 여름에 있는 이제 바닷가라든지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돼 있으니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도 있고 겨울이 되면은 또 뭐 산천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축제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과 가을에 그것이 이제 우리 그 한민족의 정서랑 같이 이렇게 이제 직결돼서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작을 알리는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지역을 또 알리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뭐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 외에 일단 인천의 축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타 지역, 인천 말고 타 지역의 또 대표 축제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역의 정체성도 알리고 관광객을 모으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축제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의도 벚꽃 축제 다 알고 있는 거, 또 보령 머드 축제, 춘천의 마임 축제, 얘기하신 산천어 얼음 축제 이런 거 생각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대규모의 축제들이고 네. 또 이거 이외에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많은데 이제 이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그 축제가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당진의 그 줄다리기 축제가 있어요. 아, 네. 예.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저도 몇 번 갔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이게 되게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축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보령 머드 축제인데 이게 네. 이제 뭐 지금 보령 머드 축제가 한 몇 년 됐나요? 뭐 20년이 훨씬 넘었을 텐데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 축제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예산도 많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보령 머드 축제는 보령시 그 시 자체가 이 축제를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축제이고 국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해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그런 패키지 상품도 만들어서 이제 인바운딩 어떤 그 비즈니스를 펼치기도 했고, 다음에 이제 그 숙박 시설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뭐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대천 해수욕장을 가봤는데 그때는 정말 열악했죠. 뭐 우리나라 뭐 환경이 다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가보면은 뭐 호텔들이 즐비하고, 그다음에 그와 수반되는 어떤 위락 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보령 모두 축제, 그 축제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문화 활성화도 되고 어떤 지역의 정체성도 정확히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령 모두 축제를 말씀을 드렸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당진의 그 줄다리기 축제, 굉장히 당진 그 기지시. 예, 줄다리기 축제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저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네스코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 등재 10주년이 그 내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몰랐네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공동 등재된 데가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랑 필리핀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난 4월 달에 열렸는데 이때 이 국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제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줄다리기라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어떤 경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게임처럼 막 밀고 당기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붙어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축제라고 제가 지금 관심 갖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대동단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축제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누군가는 그걸 보는 입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됐든 주최 측이 됐든 전국 각지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이런 것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쪽 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축제 의미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다시 좀 짚을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천의 축제로 한번 와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기침 한번 하고요. 네. 네. 인천의 축제하면은 아주 많습니다. 인천에도 또 바람직한 축제들도 많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가지만 한번 제가 좀 뽑아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소래포구 축제인데. 아, 소래포구 유명하죠. 예,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이 이제 그 어획량이 좀 늘고 또 그걸 또 교통이 좀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24년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소래포구 축제죠. 여기에는 이제 이 축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소래포구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많은 그 수산물 어종들이 잡히진 않아요. 근데 가을 되면은 새우젓이 많이 잡혀서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천 하면은 또 대표적인 그 수산물이 꽃게라고 할 수 있는데. 꽃게, 그렇죠. 서해 꽃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꽃게와 당진에도 꽃게 있죠. 네,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근데 서해안 특히 이제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꽃게와 다음에 이제 새우젓. 그래서 가을에 이제는 이 소래포구 축제는 열리는 이유가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아, 새우젓. 예, 그럼 네. 새우젓이 필요하고 새우젓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래포구 축제가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났지만은 이제 10월달, 9월, 올해는 네. 요즘 한참 먹을 때예요. 그렇죠. 예,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소래포구 축제가 24년째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경제 유발 효과도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방송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예. 항상 어느 행사든 어느 지역이든 그 문제는 있긴 마련이죠.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다시 그 위기라는 걸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은
또 이해가 되는 것이 또 이 소를 보고 축제인 것 같아요. 아, 네. 좀 취지를 잘 살려서 네, 좋은 의미로 네, 축제가 계속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펜타포트 락 축제라고는 안 붙죠. 아, 네네네. 페스티벌이라고 붙는데 페스티벌. 예, 송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달빛놀이공원에서 하는데 이제 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랑도 인연이 되게 많아요. 서구와요? 예.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아니라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트라이포트락? 예.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네요. 그렇죠. 트라이라는 게 이제 삼각을 얘기하잖아요. 네. 펜타 그러면 오각을 얘기하는데 트라이포트 락 그래서 원래는 연수구청에서 시작했던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되게 커졌죠. 그때는 이제 뭐 그 아티스트들 라인업,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이니까 아티스트들 라인업도 거의 이제 외국 아티스트들이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와. 예, 그리고 국내 이제 락 그룹들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작된 게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인데. 아, 그런데 이게, 잠깐만. 예. 이 트라이포트락에서 트라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트라이에다 뒤에 이제 포트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다음에 문화가 있다고 그 통신이 있다고 그래서 이 통신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천이 최초로 그 발달된 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포동에 있지만 그 우정국이라는 데에서 최초의 전화국. 예, 최초의 전화국이 그래서 고종 황제가 통신했던.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함이 돼가지고 트라이포트라는 거는 이제 시포트 항만 바다라는 시포트와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 다음에 텔레포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포트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컬처 포트를 붙이고 또 무엇을 붙이고 해서 펜타포트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변천한 시기는 연수구에서 이것을 주관하다가 시의 행사로 승격이 되면서 그때 이제 펜타포트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서구와 관계가 많냐? 이 행사가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공연할 장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연수구에 있는 송도 신도시가 그 생기기 전이죠. 99년이니까. 그때는 그 대우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라는 그 차를 대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런 그 나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연수구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송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락이잖아요. 시끄럽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구랑 인연이 있었던 게 서구의 그 쓰레기 매립지 있죠. 그쪽에서 했었어요? 예, 2년인가 3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서해문화도 이제 그 정크 아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레기 매립과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어서 저희는 정크 아트 전시를 하면서 펜타포트와 접목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네, 서구에서도 했었군요. 예, 근데 왜 수도권 다시 매립지. 왜 송도로 갔을까요? 수도권 매립지가 또 이제 그 이슈가 생겼잖아요. 이게 뭐 안 된다, 뭐 공원 조성, 다음에 서울시와의 뭐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송도에 그러면 아예 전문 공연장을 만들자. 땅도 송도 그 신도시에 땅도 매립했겠다. 거기에다 그냥 큰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로 만들면서 그걸로 다시 가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서구가 좀 머리를 좀 못 썼네요. 그때 딱 그거를 유치를 딱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기 이쪽에 이 공연 때문에 오는 그 방문객 수도 뭐 이게 인천 시민들만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도 오니까는 좀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경제 유발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나 봐요. 초기에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 공연자보다는 국내 그런 뮤지션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 할 때서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라는 게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온 거냐면은 우드스탁
우드스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우드스탁이라고 이제 그 1970년대 그 베트남 전쟁이 있고 이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총을 메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총을 메고 베트남 전쟁에 갔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박정희 대통령 때에 많이 베트남 월남전이라고 그랬죠. 네네. 월남전 그걸로 많이 갔는데 그로 인해서 생긴 게 이제 반전 운동이 이제 반대적인 그 어떤 이슈로 왜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평화와 반전. 그래서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그만두자라는 Stop the War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우드스탁이라는 그 음악 페스티벌인데 거기에서 이 그 정신을 사실은 따온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반전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에 자유, 평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왔던 게 트라이포트 락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락보다는 한류 콘서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런 그 처음에 했었던 취지를 좀 계속 유지한다면 네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게 초창기에 펜타포트 하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초창기에 펜타포트라고 그랬을 때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망한 행사다 그랬어요. 왜요? 비왔다고. 비가 왔어요? 여기는 이 트라이포트부터 처음에 할 때부터는 원래 우기하는 게 기획서부터 그냥 우기하는 거였어요. 그걸 일부러 의도했다고요? 예. 비가 올 때를 그럼 맞춰서 날을 잡으셨었어요? 네. 신기하네요. 다 비를 피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의 어떤 그 자유. 비가 와도 우리는 한다. 예. 그러니까 비를 흠뻑 맞아 우통다. 락 스피릿. 그렇죠. 피스 이거 있잖아요. 피스 락 스피릿. 예. 그래서 우통 벗고 비 맞아 가면서 음악을 즐기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 흙바닥에 뒹굴고 이러는 것이 기본 이제 그 어떤 퍼포먼스 그들만의 퍼포먼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만끽하고 뭔가 축제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일탈을 하는 거잖아요. 우통 벗고 네, 그렇죠. 땅에서 뒹굴른다라는 거는 비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한 어떤 언론에서는 망했다 저거. 근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펜타포트 락에서 잘 팔리는 게 뭐가 있냐면 장화입니다. 그 장화가 그래요? 만들어졌어요. 펜타포트 락 장화가. 정말요? 예, 질척하고 비 오니까 그래도 장화 신고 젊음을 만끽하고 음악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갔던. 네. 그래서 이제 뭐 펜타포트 락이 지금도 잘 가고 있지만은 좀 그런 그 본질적인 그런 정신을 좀 더 입혀서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락 페스티벌이 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더불어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공연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네네.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것들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라인업이 좀 강해지길 바라봅니다. 예. 자, 그러면 송도에서 또 하는 송도 맥주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떤 축제예요? 예, 송도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경인방송 그 IFM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그 송도 맥주 축제가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요. 인천에 있는 축제 중에. 정말요? 경제 왜냐면- 유발 효과가? 예,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어떤 걸로 돈을 많이 벌까요? 맥주를 팔잖아요. 맥주를 그렇게 많이 팔려요, 맥주가? 예. 뭐 50억이라면서요. 네. 와. 그럼 맥주가 팔린다라는 거는 뭐 꽃이라든지 뭐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물론 이 위생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타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예. 함께.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맥주 축제는? 맥주 축제도 8월 달이죠. 예, 8월 달 이번에도 끝났는데 8월 달에 하는데 이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촬영도 많이 했는데 보면 이제 돗자리를 다 가져오세요. 네, 바닥에서 하나요? 예. 그 의자가 객석이라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프리한 어떤 그 공간 조성을 했고 그러니까 돗자리 깔고 와서 뭐 거기서 꼭 뭐
아니다. 그거 잘못했네 내가. 네, 맥주 축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맥주를 바닥에서 먹는 건 좀 이상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맥주 네. 축제는 테이블이 있고 이게 이제 경인방송에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 기획 의도가 뭐였냐면은 어차피 경인방송은 그 라디오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바깥에서 어차피 그 연예인들 공연자들 캐스팅해서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방송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그 어떤 그 관객들을 방청자들처럼 관객을 모아서 그냥 맥주도 팔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황리에 지금도 되고 있죠. 네. 매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내년에는 한번 8월 달에 꼭 가봐야 되겠네요. 맥주를 예.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너무 궁금해요. 예, 거기에 이제 가장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보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대표 이사님이 바뀌었지만은 이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워낙에 많은 관객들이 모이니까는 화장실의 문제. 예,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들을 다 설치를 하는데 어느 축제든 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위생 관리 책임자가 대표이사님입니다.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저분하다 그러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주세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축제가 있나요? 인천에 유명한. 예, 지금 제가 5가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2가지 남은 게 이제 화도진 축제랑 이제 부평 풍물 축제가 있죠. 네. 뭐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축제들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5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화도진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째 가고 있어요. 와, 오래됐네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게 근데 이 축제라고 붙여야 되나 싶은 게 제가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재현 행사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화도진이라는 거는 진지를 구성하고 외세의 어떤 그 침략을 막는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다른 쪽일까? 뭐 축제라고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진정해서 그 진지를 갖다가 이랬다. 뭐 거기에 대한 뭐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잘 지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그 논리적인 해석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나 어떤 그 진의 의미를 담은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그 화도진에서 그 맺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미 수호 통상 조약도 그렇고 진지가 있다라는 건 외세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그 어영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행렬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좀 더 그 접근을 해서 어떤 그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관광 상품화 할 때에도 그런 쪽의 것들이 좀 수반이 되는 어떤 축제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조금 제 말씀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화도진이라는 것이 축제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전에는 뭐 축제할 때 보면은 뭐 그 감옥도 세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 이렇게 리어카에 이렇게 예. 감옥처럼 해서 끌고 가는 네, 그런 거. 그것도 있고 다음에 그 화도진 공원에 보면은 거기 마당에다가도 그렇게 이제 감옥으로 해서 감옥 체험을 하는데 이게 축제인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축제는 아까 부평 풍물 축제. 예. 부평 풍물 축제 같은 경우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축제 위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그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부평 풍물 축제 같은 경우가 저는 그나마 인천에 있는 축제 중에 가장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줄다리기 축제에 이어서. 네. 예, 줄다리기는 어쩌면 우리 동네 축제가 아니니까, 네, 우리 인천시 인천에서는. 축제가 아니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부평 풍물 축제 같은 경우 벌써 이제 뭐 이 단어 자체가 풍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평이란 지역이야 뭐 그렇다 치고 아니 풍물이 부평이 들어갔기 점집이 많았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집이 많았다라는 거. 지금도 좀 점집이 많아요. 지금도. 어디에 있냐면은 저도 간 적 있어요. 부평 점집. 아 그러시군요. 저는 원래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점이라는 거를 갖다가 뭐 점집이라는 거보다 샤머니즘 어떤 그 우리 토속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신내림이라는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저는 덕담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신내림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얘기해서 빗길 조심해. 오늘 비 오지만 그러면 빗길 조심하라는 건 덕담이지. 너 그러다 사고 나라고 하면 안 되고 사고 날 수 있으니 빗길 조심해. 이런 거는 뭐 어른들도 했고 이랬던 거 덕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운역 있는데 지금도 그런 그 만신들이 하는 그 점집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랬기 때문에 동동동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징장구 아니 꽹과리 이거 치는 그런 소리들이 그 동네에 끊이지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풍물이라는 거, 뭐 사물이라고 그러면 징장구 꽹과리 또 뭐죠? 사물.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뭐죠? 징, 장구, 꽹과리, 빨리 찾아봐 주세요. 북? 아닌가? 북. 북. 맞다. 그래 맞아요. 그거죠? 네. 요거 좀 정리해서 가죠. 요거는 좀 끊어서 편집해가지고 네. 무식해 배잖아 우리 다. 사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물놀이. 예. 아 맞네요 북. 그죠? 네.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평 일대는 그 만신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점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는 뭐 이분들이 보통 이제 구술하잖아요. 뭐 어떤 뭐 집안의 그 안위를 위해서 뭐 구술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수굿. 뭐 제수굿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할 천도제. 때 전도제 잘하시네요. 진호기꾼. 진호이굿. 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슬할 때는 항상 그 기본적으로 사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징, 그렇죠. 피리도 있어야 되고. 예, 장구, 예, 뭐 꽹과리 북 있고 피리도 있고 뭐 퉁소도 있고 뭐 이게 이제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물놀이가 아니라 사물은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악기를 가져가는 게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흔히 농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농악. 많죠. 예. 농악 쪽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또 부평 풍물 축제를 초창기에 만드신 분을 또 제가 잘 알아요. 예. 근데 이 부평 풍물 축제가 지금 올해로 28년이 된 건데 28년 전에 이 부평 풍물 축제를 만들 때 그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전 그 경인일보의 그 국장이었던 우수홍 국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이걸 만든 건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왜요? 와 대단한 거 만드셨다. 그러고 첫 해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한국적 정서에 맞잖아요. 일단 그렇죠. 풍물이라는 거, 농악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한국적 정서에 맞는 게 처음 하나가 있었고,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 전서부터의 그런 그 지역적 특성,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것이 축제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지역에 뭐 보면은 그 생활문화 동아리라고 그러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요. 어린 아이서부터 뭐 70, 80대신 뭐 농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뭐 소리를 하거나 창을 하거나 이런 분들 다 참석을 하고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 전국에 있는 풍물 패드를 다 불러요. 아 그렇구나. 규모가 굉장히 큰 풍물에 관련해서는 그냥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군요. 그래서 올해에 80만이 왔대요. 80만 명이에요. 예, 80만. 이거는 시기가 언제 하는 축제죠? 요것도 잠깐 거기서 다시 할게요. 네. 날짜를 좀 정해주세요.
아 이거 다 못 외워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네, 어차피 편집이 가능해서. 예. 9월 29일 날 했네. 아, 네. 그 질문서부터 다시 한번. 네. 그 이 부평 풍물 축제는 몇 월에 하는 축제예요? 예, 올해 뭐 매년 뭐 가을에 하는데 올해는 그 지난 그 9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지난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났는데 80만이 왔다. 와. 근데 그 공식적 추산은 60만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추산이라는 게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그 주관을 했던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낸 결과는 80만.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이 왔다. 와. 예, 올해는 뭐 어떤 이유로 한 20만 정도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80만이라는 이 방문객이 3일 동안 왔다라는 건 대단한 축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축제라는 게 참여율이 높은 그런 행사일수록 더 많은 그 관객들이 몰리고 같이 즐기고 이렇지 않나.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것 여기는 풍물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막걸리. 막걸리, 그렇죠. 그러면 파전. 인천에 예 그렇죠. 파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천에는 대표적인 막걸리 소성주. 네. 그래서 소성주 소성주를 만드는 그 회사가 인천 탁주인데 인천 탁주에서도 이 부평 풍물 축제 할 때는 많이 그 막걸리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네. 예. 아, 축제 하나씩 들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축제 그 보이지 않는 뭐 먹거리라든지, 네, 그 지역 그의 그 풍습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를 또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또 이런 축제가 정말 오래오래 잘 유지되고 이렇게 30년, 40년, 뭐 50년, 100년 쭉 오랫동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뭐 전통 축제가 사라지고 외국 축제를 모방하거나 또 신세대만을 겨냥한 그런 뭐 축제들도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인천의 그 축제에 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축제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아까 이제 부평 풍물 축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이미 뭐 20년, 30년이 된 축제 말고 지금 막 만들어진 지 뭐 몇 해 안 된 그런 축제 중에 야 이건 잠재력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기획 단계에서도 조금씩 더 다듬고 하면은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키워드 축제라는 제가 아까 말씀 잔치라는 개념에서의 큰 규모의 축제 그리고 한국 정서에 맞는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시골 예술제 푼수들. 시골 예술제 푼수들. 예. 아, 이거 약간 무슨 개그 축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술 축제인데 네. 이렇게 본인들을 푼수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지역 예술 축제인데 앞에 또 이제 시골이라는 이 말이 붙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 처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이한 게 그 행위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코디언을 다루는 사람 또 성악하시는 분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이런 모든 예술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 그냥 여기서 잔치 한번 벌려보자.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라 그래요. 오 좋아. 그럼 이분들이 뭐 무슨 출연료를 받고 그 얼마 줄 건데 내가 갈 게가 아니라 지역의 예술제 정말 축제를 하나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골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걷다 보면은 담장 너머로 뭐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고 어느 쪽 골목을 갔더니 사진 전시가 열리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술가들이 그 행사는 3일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한 12일 전서부터 다 집결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막걸리를 빚는답니다. 직접이요? 예. 직접 예술가들만 짓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왜? 추수했잖아요. 햅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풍성한 이제 뭐 먹거리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술을 빚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술이 익을 때쯤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어쨌든 축제하려면 뭐 막걸리도 빚고 사람들도 모이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감당을 하나요?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나요? 예, 지금 뭐 일부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그 돈이 뭐 그냥 뭐 몇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에요. 최소한 뭐 저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대 쓰면은 대형 뭐 행사를 무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트러스라는 게 서야 되고 뭐 조명이 달려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한 뭐 제가 예상컨대 몇 천만 원은 들 텐데 처음에는 그거를 사비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막 같이 어울려서 다 어울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어쨌든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제들은 대부분 그 지역 축제, 이제 뭐 그것들은 그 관주도가 많잖아요. 네. 관이 개입을 하고 예산을 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니 정산의 문제라든지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런 이제 그 통제 아닌 통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죠. 위축이 되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먼저 모여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정말 축제답게 만들어낼 테니, 진정성 있게 갈 테니 이거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예술가들이 그렇게 하고 관에서는 그거를 서포팅하면서 이제 뭐 그 사회자님도 그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NGO라는 게 뭐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라는 그 넌이라는 게 빠져 있는 비정부 기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도 사단법인 서해문화라는 걸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어떤 우리의 독립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아니지만은 국가 발전에, 특히 국가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NGO 단체인데, NGO 단체가 되레 그 정부 기관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의 관여를 받으면은 비정부 기관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정부 기관의 하수, 뭐 밑에 단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정부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도 정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 있게 자체 내에서 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관에서 보든 아니면 인천 시민이 보든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 이 축제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예산이 더 투입이 돼서 좀 규모를 확장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어떤 축제로 발전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말이 많은데 한 가지 예로 이제 뭐 삼바 축제나 리우 카니발 같은 게 그런 예거든요. 그것들이 뭐 정부에서 뭐 돈 줘가지고 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억압돼 있는 삶을 갖다가 단 하루라도 그냥 춤추면서 한번 즐겨보자. 그것이 이제 축제의 어떤 그 상통된 개념 중에, 상통된 개념은 축제라는 것과 연관된 개념이 일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벗어난다. 잠시라도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벗어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예. 그래서 일탈이라는 게, 축제에는 일탈이라는 걸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축제 중에 물총 뭐 그죠. 축제 같은 거 물로 서로 싸고, 아니면은 뭐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토마토 내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탈을 즐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리우 카니발이라든지 삼바 축제가 이제는 그런 억압된 그 흑인의 삶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됐던 게 전 세계 축제고, 이거 하나 가지고 브라질에는 뭐 그 이 관련 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박사가 나오고 이럴 정도로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잠재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라는 개념을 봤을 때 뭐 저 아까 사회자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 제가 지금 말이 많아졌는데 네. 그 물론 예술인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 있는 게 국제적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시작한 예술가들도 진정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기관들은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들을 위한 이들이 원하는 거를 잘 수용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세계적 축제를 만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 네. 자, 축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네, 시간인데요. 지역을 살리는 또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그런 다양한 축제를 좀 눈여겨보고 좀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대표님 오늘 그 축제 관련해서 너무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축제가 또 있을까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 봐요. 예,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천 서구에서는 그 청라 뷰티 축제라는 거를 3년간 했었나요? 3년간 이제 예, 그 이렇게 3년간 총감독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유야무야 됐고 다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인천에는 그 물론 우리 서구에도 그렇고 그 어떤 지형적 특성이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천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데 용동이라고 있어요. 저 동인천 쪽에. 어디요? 동인천에 용동. 용동? 예, 예. 용동이라는 이제 동이 있는데 그 동인천역에서 이렇게 길 건너서 왼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용동 큰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 우리 서구에도 그 우물 터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아파트를 뭐 재개발하고 이런 데 있지만은 그 거기에 큰 우물인데 거기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마을 안녕을 위한 그런 그 제를 많이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는 인간한테 있어가지고 물이라는 거는 빼놓고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깨끗한 물을 항상 1년 내내 주십시오. 다음에 이 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 맥이 좀 끊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일제 강점기 때 거기가 이제는 그 용동 권번이라고 그래서 그 기생조합이 있었던 데예요. 기생조합이요? 예, 예. 아, 기생들 조합. 예, 기생들 조합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기생조합이 이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기생조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생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저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인들. 풍류를 즐기는. 예. 네. 시조도 읊을 줄 알고, 다음에 가야금도 연주할 줄 알고, 창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미모를 겸비하고 지식을 겸비하고 이런 그 분들이 활동하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게 한류의 시초라고 봐요. 저는 기생조합이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예, 마을 잔치에도 끌려가고 아니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저 칠순 잔치 하는데 좀 와줘요. 그럼 가서 공연도 해주고 이랬던 그게 있으면서 기생조합이라는 게 있었던 건 기생이라는 그쪽에 이제 요정이 많았대요. 요정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기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기 때 있었는데 그분들이 문헌에 보면은 돈을 벌어서 독립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아, 논계 후손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깍지 끼고 떼내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자금을 모아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물이 중요했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막걸리뿐만 아니라 청주라든지 고급술을 담그기 위해서도 좋은 물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용동 우물. 근데 이제 앞에 이제 큰 자가 붙는데 우물이 꽤 커요. 지금도 이제는 그 식수로는 못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가끔가다 가는데 그래서 이 어떤 지역적 특성의 우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그 세계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모티브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제를 지내거나 마을의 번영을 다음에 어떤 일제 강점기와 그때 있었던 그 술 문화들 그것이 이제 지금의 소성주 뭐 인천 탁주까지 오게 된 건데 이런 흐름을 갖다 좀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뭔가 큰 놈을 축제 뭐 이런 걸 좀 기획 중이신가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하는데 항상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저 혼자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럼 하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시지 왜 안 하세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자꾸 걸리는 문제가 뭐냐 술을 팔린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생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예 부정적 뭐 시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얘기하는데 그런 그 축제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뭐 흥청망청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김제의 그런 그 축제 예술가들이 하는 축제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술을 먼저 빚고 그러면서 서로 마을 주민들과 어우러지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협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야 우리 이제 다 모였고 이러니까는 잔치 한번 벌려보자 이러면서 먹는 뭐 막걸리 한 잔 뭐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잔만 안 마시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해요. 네. 아무튼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그런 그런 큰 축제를 하고 싶으신 대표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축제에 관련해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할게요. 재밌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지역 축제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축제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마구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지역 축제들은 그 목적과 또 형식이 전통 축제와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창의적이고 신선한 그런 다양한 축제가 해양의 도시, 음악의 도시 인천에도 정착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서구 FM 리즈와 함께 웰컴 투 경인마을 다달이 만나는 인천의 역사 문화 이야기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